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해상법 제2-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법 강의 제2장 해상기업조직법에서 해상기업의 물적조직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2절의 해상기업의 물적조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해상법상의 선박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선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선박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득실 변경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박 물권 변동의 원인은 물건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증여, 교환, 매매, 대물 변제, 상속, 합병, 시효 등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박 특유의 소유권 취득 상실의 원인으로는 공법상의 원인과 사법상의 원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공법상의 원인으로는 전시국제법상의 포획, 형법 및 선박법상의 몰수 등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또 사법상의 원인으로는 조선계약, 이 있는 선박 공유자의 선박 공유 지분의 매수 청구, 선박의 국적 상실로 인한 선박 공유자의 지분 매수 또는 경매 처분, 선장의 경매, 또 보험 위부, 선박의 침몰 및 해철과 같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관련된 것을 보시면요. 대판 1971년 1월 26일 70-2839 판결입니다. 범죄 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 재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판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이고 그 재판을 받지 아니한 몰수 선박 소유자에까지 미칠 것이 아니므로 그 선박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판시가 되었습니다. 선박의 소유권 변동의 공시 방법으로는 선박법 제26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등록 소형 선박의 경우가 아니면 등기 또는 등록을 소유권 변동의 공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민법의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고요. 다만 비등록 소형선의 경우에만 선의취득으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데요. 이는 비등록 소형선의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동상과 마찬가지로 선의 취득이 허용된다,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계약이 문제가 되는데요. 주문자가 조선 자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게 되고 조선자가 자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급과 매매의 혼합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어떤 형태든 둘 다 낙성분료식 계약이지만 표준계약 서식에 의해서 조선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권 양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의 종류를 등기선, 소형선박, 또 비등록 소형선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등기선의 소유권 양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등기선의 경우에는 법원에 등기하는 선박인데요. 당사자 간의 무방식의 물권적 합의, 즉 의사표시만 있으면 양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 증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래 관행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상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와 선박 국정 증서의 명의 개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전의 대항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형식주의를 취한 민법의 일반 원칙을 등기 선박에 적용한다면 항해 중의 선박은 양도할 수 없는 불편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주의라는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물권에 대한 물권 변동의 원칙은 우리 민법상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물권적 합의가 있고 여기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취하게 되면 항해 중인 선박을 매매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박의 매매, 즉 등기선의 매매에 있어서는 물권적 합의, 즉 의사 표시가 있으면
물권 행위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등기를 갖추게 되면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를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 한 것은 선박의 공시제도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선의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선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득실 변경의 효력이 생깁니다. 선박 소유권 이전의 합의, 즉 물권적 합의 외에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상 부동산의 물권 변동과 마찬가지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박을 소형선 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등록 대상 소형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선박법 제1조 2 제2항에 따르면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이 이러한 선박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등록 소형선의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등록 소형선의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는 선박법 제26조에서 열간 선박 중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과 타법에 의하여 등록 대상인 선박을 제외한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상법 제743조와 선박법 제8조의 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에는 민법상의 동산 물권 변동의 원칙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그 점유의 이전이 효력 발생 요건인데요. 등기와 등록 중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 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현실 인도는 물론이고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모두 양도 방법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선박법상 비등록 소형선의 범위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 계류용 또는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이러한 부선은 항행용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장소 이동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선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노와 상하대로 운전하는 선박 등이 이러한 비등록 소형선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대판 1966년 12월 20일 66-1554 사건인데요.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동산의 예에 따라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선박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에 등기선으로서 등기와 등록이 있어야 되는 반면 이 당시에는 20톤 미만의 모든 선박은 일반 등록을 해도 이는 소유권의 득실 변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점유 이전을 해야만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 소유권 변동 방식을 표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선박을 등기선, 소형선, 비등록 소형선으로 구분하고요. 물권 변동의 요건과 공시방법, 공시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등기선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양도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공시방법은 등기입니다. 이러한 공시의 효력은 대항 요건이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 양도의 합의만 있으면 소유권은 양도가 되는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소형선의 경우에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양도의 합의 외에 등록이라는 이러한 공시를 취해야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공시방법은 등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시의 효력은 성립 요건이다. 즉 공시까지 되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비등록 소형선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소유권 양도의 합의와 함께 점유의 이전, 즉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도는
공시방법으로서 이제 점유 이전이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인도는 현실적 인도 외에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도 모두 인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의 효력은 역시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인도까지 있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소유권 양도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권이 양도될 때 가장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숙구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선박의 속구 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하게 됩니다. 선박 소유권 양도 행위의 효력으로 다른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선박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그 속구의 소유권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주물의 처분에 종물이 따라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러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속구 목록에 기재된 물건이어도 그 소유자가 선박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종물로 볼 수 없으므로 종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선박과 함께 이전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742조에서는 속구 목록에 기재한 물건을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하고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박 소유자의 소유물이 아니면서 리스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선박 소유자와 특정 종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관계를 입증하면 그 종물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항해로부터 발생한 그 손익의 귀속과 운송 계약이 소유권이 변동이 있었을 때 누구에 속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항해로부터 발생한 손익의 귀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손익은 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박의 소유권의 물권 변동, 소유권의 변동은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 즉 의사 표시가 있고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 순간 이미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항해 중에도 선박의 소유권은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항해 개시 시점의 소유자와 개시 물권 변동 이후에 항해가 종료되었을 때의 소유자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그 항해로 인한 수익을 손익을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 귀속하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해에서 생긴 손익이라 하면 그 항해를 마치는 동안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의 차액을 말합니다. 이때 항해는 기업으로서의 일항해라는 뜻이지 일항해 중에 각 구간의 항해와 같이 어떤 기술적인 분야의 부문에서의 항해 또는 항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운송 계약을 이행하는 이러한 항해 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그 상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항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익의 귀속관계는 당사자 간의 대내적 효력이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송계약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양도인이 이미 제3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이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 당시 이미 선적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선적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이 기존의 운송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양수인에게 그 항해로부터 생긴 손익의 귀속을 정하고 있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서 선박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면 이미 항해 중이었거나 운송 계약이 이행 중이었거나 또는 계약이 체결되어서 선적을 완료했거나 선적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역시 선박 소유권의 양수인이 그 운송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느 경우에도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러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귀속을 달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언 근로계약도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상속 또는 포괄 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 소유자와의 선언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 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언 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선박 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과 같은 포괄 승계의 경우를 선언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관계는 본래 특정한 선박 소유자와의 관계라기보다는 기업 자체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선박 소유자와의 사이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속 또는 포괄 승계 이외에 선박의 매각, 증여 등에 의한 선박 소유자의 변경의 경우, 이른바 단순 승계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민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선원의 동의가 없는 한 새로운 선박 소유자는 선원 근로계약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원법은 선박 항행의 원활과 선원의 고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 제657조 제1항을 배제하고 새로운 소유자와 선원 사이에 종전과 같은 조건의 선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선원 근로계약 존속의 의제가 반드시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72시간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원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선박이 운항 중이거나 항해 중에도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선박 운항의 안정 또 선원 고용 즉 선원 근로계약을 통한 선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선원 근로계약이 승계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신분관계와 신분계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2시간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서면 통지를 통해서 이 계약은 당사자 누구든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의 특칙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조 중인 선박의 특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은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동산이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선박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의 물권법상 본질은 역시 일반적인 동산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저당권 설정이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은 선박 저당권이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저당권 설정 이외의 경우에는 동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건조 중인 선박은 아직 선박으로서 실체를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나 등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선박 건조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 중에도 금융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박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우리 상법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 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등기의 근거는 상법 제790조와 이에 따라서 선박 등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선박 등기법상 저당권 등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의 건조 중인 선박의 저당권 등기는 조선지, 즉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1. 선박의 종류와 선질. 2. 용골의 길이. 다만 선박에 용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의 길이. 3. 계획의 폭과 깊이.
4. 계획의 총 톤수.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은 선박을 아직 건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상 지금 폭과 깊이를 얼마로 할 것이다, 또 총 톤수를 얼마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건조지. 조선자의 성명, 주소. 조선자가 법인인 때는 그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7. 부동산 등기 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8. 등록 면허세액.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1부터 6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조선자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최초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위에서 열거한 1부터 6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하고 갑구 사항란에 등기 의무자의 성명, 주소와 저당권의 등기 시점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 저당 중인, 다음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조 중인 선박의 저당권 등기가 있는 선박 소유권의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관할과 등기부의 기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건조 중에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선박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조 중인 선박을 저당권 설정했다가 이 선박이 완성이 되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할 때는 저당권 등기를 이미 해놓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 기록에 일을 해야 하고요.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이미 기록한 선박의 표시와 선박 등기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각구 사항란에 기록한 등기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소유권 보전 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건조 중인 선박의 저당권 등기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선박 등기법에서 상당히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저당권 등기를 통해서 그 선박 금융을 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 선박의 경우에는 리스와 유사한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금융 차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잘 사용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상법에서는 그 저당 중인 선박도 금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두고 있다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상법 제2-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